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포세계신문 402호 지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일면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면에서 더 하나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국인 배우와 함께 연극 창작 모임에 참여할 조선족 여성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일동을 토대로 이 제한 조선족 여성들의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신대방 일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김주희 극작가가 이 한 동네를 함께 살아가는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연극을 통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이 구상하게 되면서 이 동작구 최대 외국인 거주지인 신대방동을 주요 토대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17세에서 59세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이면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김주희 작가의 핸드폰 번호가 010-6372-6422번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면은요, 경기도의회에 외국인 자녀 양육비를 월 24만원 지원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국행 항공권 실태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냈는데요. 이 9월 15일부터 예약 비행기표를 첨부해야 출국 유예 기간 연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국 유예 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비행기표 예매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제 긴급하게 저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항공권을 제출하라는 법무부의 공지가 있었으나 이 항공권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로 이 항공권을 위조하여 제출한 중국인 여행사 등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무부 이민조사대에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중국인, 한족, 조선족 포함 상당수 인원이 서울 남부 출입국에 출석하라는 출석 통지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한테도 가끔씩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문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여행사가 뭔가 대행하는 기간에서 이 비행기표가 없어도 출국 연장 절차를 밟아주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고 저한테 문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비행기표 예매권이 없어도 출국 연장이 가능하냐 이런 질의였는데요. 근데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희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이 대행해 주는 거, 뭐 여행사일지 행정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행해 주는 것이 어쨌든 뭐 여러분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서 비행기표 없어도 출국 연장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그래서 의뢰를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행기표를 가짜로 만들어서 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의뢰했던 당사자들도 같이 이렇게 비행기표를 허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한 걸로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범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면에 어쨌든 정책정보 면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중 출입국 정책을 안내해 줬고요.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라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면에는 정보마당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지난번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받았었는데 이번 서울시에서도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의를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못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영주 자격자도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동사무소에 찾아가셔가지고 이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면은요, 저출산 고령화 범정부 대응 방향 발표해서 이 국내에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주는 등, 또 복수 국적자 학대 적용하는 이런 내용들을 집중 게재를 했습니다. 네, 5면은 정면 광고고요. 6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숨만 나오는 중국 동포들 해서 이 고충 상담 받았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포세계 신문, 이메일이라든가 여기서 보내주셨던 이 고충 상담 내용 46분의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게재를 했고요. 7면에는 쇠파리와 천불부치라고 하는 허성윤 선생의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리, 천불부치, 네, 요게 지금 현재 연변에 있는 한 지역 지명 이름인데요. 그 지명 이름의 유래와 그래서 그를 재미있게 이 허성훈 선생님께서 글을 보내주셔서 게재를 했습니다. 8면에는요 특별기획인데요. 이 경기문화재단이 후원을 하고 상호문화학당이 기획을 하고 있는 다이아 프로젝트 특별계획, 그러니까 다이아라는 것은 다양성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프로젝트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경기도 화성시 편을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만세시장 상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동포 젊은 기업가인 류은봉 씨, 리틀 양꼬치 대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바란리에 가보니까 그냥 복무대로 냉면집이 있더라고요. 그 냉면집은 이 화룡시에서 오신 분이, 길림 화룡시 투도진에서 오신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가게였는데요. 어쨌든 이 화성, 바란리에서도 연변의 고향 맛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조회월 씨의 이야기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면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이 문화지도를 게재를 했고요. 10면에는 한국이주노동재단의 안대환 이사장님의 보도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돼서 여러 좀 입장을 불편을 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도 안대환 이사장님이 그 외국인 근로자가 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지금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IOM 국제이주 정책연구원 발표한 것대로 그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한국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내용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앞서서 1면 소개할 때 상세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11면은 이제는 중국동포 전문 혼인강군원이고요. 네, 12면은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오도가도 못하게 된 10만 중국동포라는 내용, 이 앞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설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중국 동포들이 특별하게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산가족도 많이 생기고 이 오도 못하게 된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제가 출입국 통계를 기초로 따져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사설로 게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어디까지 이르고 있나? 지금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해서 뭐 종종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걸 뭐 보급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 백신 개발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 한 50% 이상 수준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백신이 올해 안으로 개발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보급돼서 접종에 이르기까지도 내년 중반기에 돼서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중반기까지는 되어야만이 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실한 윤곽이 잡히고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3면허는 이남철 박사님의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한 세계적인 지도자들 그 내용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지만은 이거를 딛고 아주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 네, 14면 중국 동포 기업인이 서울 구로 이동 도시재생센터 등에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했다는 내용 사진과 함께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사진과 함께 서울시 구로구에서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 접수하는 모습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어 교육의 위기를 막고 있나라는 내용으로도 짤막하게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이 조선족 학교에서 이제는 조선어문이 어떤 중점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교과목을 이 한족, 그러니까 중국어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선어문은 제2 외국어로서의 이제는 교육을 실시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 조선어 교육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면은 KBS 한민족 방송과 함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명작, 그래서 강요삼 선생님의 기름성 훈춘시에 살고 계시는 선생님의 글을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로 통일로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소식으로 코로나19로 영주증을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것이죠. 이 영주증, 여러분들 아시죠?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때 갱신을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이제 장기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 있는 분들, 한국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영주증을 갱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잠시 동안, 그 영주증 그 과태료를 이제 면제해 준다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 전해드렸고요. 또 올해 열리려고 했던 제19차 세계 한상대회가 취소됐다는 소식 등 이런 걸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6면에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 있던 썸네일 그거를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정욱 미국 변호사의 한중 무역 칼럼으로 유학생의 자가격리, 지금 한국에 유학을 오신 분들 한국에 도착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네, 402호 9월 16일에 발행된 동포세계신문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